안녕하세요 여러분. 턱 관절 회복하고 돌아온 만년유비 시아입니다. 다행히 턱이 진짜 많이 괜찮아져서 촬영을 좀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오늘의 컨텐츠는 제 채널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 제 채널 이름이 유비의 만년필이잖아요. 원래는 만년필 입문자들을 위한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촬영도 처음 해보고 편집도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그동안 할 수 있는 컨텐츠만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료 강의의 도움으로 편집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부터 본격적인 입문자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짜 컨텐츠는 나의 첫 만년필 정하는 법인데요. 근데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주의사항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튼튼한 걸로 사세요. 물론 돈 많으면 처음부터 몽블랑 가도 좋아요. 화려한 이태리 펜 전부 좋아요. 근데 화려하다고 무턱대고 사면 이런 사태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괜히 입문용 만년필로 유명한 펜이 있는 게 아니어서 웬만하면 튼튼한 걸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처음부터 만년필 쓰는 사람은 한국에는 잘 없잖아요. 대부분은 볼펜 쓰다가 만년필 오게 되는 사례일 것 같은데, 이게 볼펜 쓰던 습관으로 만년필을 쓰면 그냥 볼펜 떨어뜨리듯이 만년필 떨어뜨리면 만년필의 펜촉은 이제 이렇게 있던 게 세로로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가로로 접히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운이 안 좋으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거 꼭 주의하셔서 튼튼한 거 사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몽블랑 같은 비싼 펜을 가지 말라는 이유도 있긴 해요. 두 번째, 펜샵에서 사세요. 이 펜샵이 교보문고가 아니에요. 만년필 전문 펜샵인 베스트펜이나 블루블랙 펜샵 같은 그런 펜샵이에요. 처음 사시는 분들은 만년필 펜샵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보기 쉬운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사실 텐데, 이게 정말 비추천이에요. 일단 교보문고가 가격이 훨씬 비싸요. 이 펜 너무 유명하죠. 라미 사파리거든요. 모두의 입문용 만년필이라 불리는 라미 사파리인데, 이 친구는 교보문고 가격이 58,000원 정도 해요. 근데 베스트펜이나 블루블랙 같은 데서 보면 엄청 싸죠.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싸요. 그래서 굳이 현장에 가서 사지 않고 처음부터 만년필 펜샵에서 사면 이런 이점도 있고, 아무래도 펜에 문제가 있는데 교보문고 가서 문의하면 거기 직원분들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만년필 펜샵에서 사서 펜샵에 의뢰를 하면 더 잘 알겠죠. 베스트펜 같은 경우에는 교정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저렴한데 보증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경우겠죠. 만년필은 꼭 펜샵에서 사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중고 거래하지 마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펜이 제 만년필 전부예요. 근데 제가 써본 만년필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보다 더더더 뉴비 시절에 오로라 입시론도 써보고 센츄리 SF 닙도 써보고 트위스비 580, 세일러 프로피트 캐주얼, 프로기어 슬림, 아니면 이제 중국 펜인 문맨 136도 써보고 파커 21, 몽블랑 빈티지 21까지 전부 써봤는데, 지금 사진을 편집으로 띄워드렸겠지만 보이시나요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펜 전부. 물론 궁금하실 수는 있어요. 센츄리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센츄리 아니야? 라고 묻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했죠. SF 닙이라고. 이거 울트라 EF 닙이에요. SF 닙은 진작에 팔았거든요. 중고가 남이 쓰던 펜이라 그런지 확실히 사고 나서 손이 아예 안 가요.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결국 3개월 쓰고 팔고 이러면 오히려 가격적인 손해가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얘는 원가 그대로 주고 펜샵에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중고 거래를 비추하는 이유는 사실 만년필이 이 펜을 쓰면서 종이에 닿으면서 펜 촉이 달아요. 사용자 필각에 맞게 길들여지는 펜인데 단차나 슬릿 커팅 등의 문제가 없다면 새 펜은 바로바로 잘 나와요. 근데 운 안 좋게 필각이 나와 다른 사람의 펜을 샀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손잡인데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펜 주인분이 왼손잡이야.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펜이 제가 썼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 필각에 맞게 될 때까지 전부 길들여줘야 돼요. 물론 근데 나 이 펜이 너무 갖고 싶어. 이 펜은 운명이야. 너무 예뻐? 중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도 돼요. 사도 돼요. 사실 저도 중고거래 많이 했는데 손이 안 갈 뿐이지 나오긴 나왔거든요. 판매자분들께서 상태를 좀 잘 써주셔서 다행히 좋은 펜을 좀 얻긴 했는데, 최악은 만년필을 빈티지로 드리겠다라고 하시면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빈티지 만년필이 이미 단종된 제품이 많아요. 거의 다 단종이 되어 있고 50년, 60년, 많으면 100년 가까이 된 펜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진짜 오래된 중고 이게 아니라, 솔직히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100년이잖아요. 100년이면 전설이 펜 파카 51이라고 해도 1960년대 펜이면 60년 전에 판매된 펜이거든요. 거기다가 단종된 펜이잖아요. 빈티지 펜들은 잉크 충전 방식이 현대 펜과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기다가 고장나면 부품도 없어요. 고치기도 좀 많이 힘들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빈티지 취급하시는 분들은 해외 사이트부터 정말 안 뒤지는 데가 없고, 근데 심지어 정보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뉴비가 취급하기에는 좀 많이 험난한 영역이긴 하죠. 이왕이면 새 펜으로 들이셔라 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첫 만년필 정하러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거는 용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서명할 때 쓰려고 하나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엄청 얇은 펜은 좀 그렇겠죠. 나는 일상에서 필기할 때 쓸 건데 엄청 굵은 펜촉을 샀어요. 그러면 필기하긴 너무 힘들겠죠. 나는 필사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만년필 장만해야지, 막 잉크 다른 색으로 여러 개 바꿔가면서 써야지 하는데, 세척이 불편한 만년필을 사게 되면 아무리 잉크를 적게 채워도 하루 쓰고 일주일 말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꼭 용도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를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개인 취향이에요.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다시 등장한 제 만년필이고요. 일단 만년필은 펜촉이 대부분이에요. 디자인이 아무리 잘 맞아도 내 손에 안 맞고 필감이 별로면 팔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닙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굵기부터 정해야겠죠. 굵기가 EF부터 F, M, B 순으로 굵어지는데, 이제 서명용이면 이런 굵은 M립으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필기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새 필인 EF닙이나 F닙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까 UEF닙이라 그랬죠. EF닙보다 훨씬 얇은 펜촉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예외로 나는 필사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써보시고, 나는 태필이 좋아 하면 태필 사시면 되고, 새필이 더 좋은데 하면 새필 그냥 사시면 돼요. 필사는 말 그대로 그냥 본인이 쓰고 싶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펜촉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제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대조를 위해서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얘는 세로만드 스틸닙이고 얘는 14K 금립이에요. 지금 금촉이라고 금색인 건 아니에요. 위에 지금 로디움 도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펜촉 재질이 달라서 두 개를 갖고 왔고, 스틸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각사각하게 써져요. 그리고 금촉은 좀 더 부들부들하게 써주고. 그래서 나는 새필이어도 너무 바늘 같은 사각이면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금립 중에서 새필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굵기에서도 사각사각한 게 좋아 라고 하시면 스틸닙, 태필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살짝 해드리자면 스틸촉이 사각사각한 느낌이 강하고 금립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굵기로 새필이면 사각사각한 느낌이 강하고 태필이면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강합니다. 나는 정말 극강의 버터필감 느끼고 싶어 라고 하시면 금립에 태필 쓰시면 부들부들한 필감을 느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펜촉은 고르시면 됩니다. 닙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추가로 이제 잉크 충전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얘는 지금 몸통을 이렇게 열면 여기 지금 잉크를 담을 수 있는 컨버터가 들어있죠. 이거를 지금 컨버터 카트리지 방식이라고 하고, 카트리지는 이제 일회용 잉크팩이에요. 그래서 꽂아놓고 다 쓰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펜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몸통 전체가 잉크통으로 쓰이는 방식이고 얘를 피스톤 필러라고 해요. 이 두 방식의 차이점이, 얘는 아무래도 몸통이 잉크통이니까 더 많이 잉크가 들어가죠. 당연히 잉크가 많이 들어가니까 필기량이 많으면 이 방식이 좋겠죠. 그리고 나는 잉크색 안 바꿀 거야 라고 하시면 당연히 피스톤 필러 방식이 좋아요. 컨버터 카트리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잉크 용량이 조금 작긴 하죠. 근데 관리가 조금 더 쉽고요. 잉크 용량이 작고 좀 세척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얘는 다양한 잉크를 여러 번 바꿔 끼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피스톤 필러가 다 좋은데 이 돌리는 부분이 좀 뻑뻑해질 때가 조금 있어요. 그때는 이제 구리스 발라주면 괜찮은데 이게 세척할 때 계속 얘를 돌려서 세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번거로움이 조금 있죠. 피스톤을 뒤로 잡아당겼다가 앞으로 밀 때 잉크가 충전되는 필링 방식. 몸통 전체를 써서 잉크를 저장하기 때문에 잉크 충전량이 정말 많지만 세척 후 건조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잉크만 쓸 사람에게 추천한다. 이외에는 디자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디자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자, 여기 지금 세 가지 펜 보이시죠? 얘는 그냥 단색 솔리드, 그리고 얘는 겉에 마블 들어간 펜이고, 얘는 단색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죠. 얘는 몸통 자체가 투명해서 안에 있는 잉크들이 전부 보여요. 이거를 데몬스트레이터라고 하고 줄여서 데몬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내구성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안에 잉크가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걸 보는 건 되게 예쁜데 이게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이 내구성이 살짝 약해서 떨어뜨릴 때 금이 갈 확률이 조금 높아서, 그래도 관리만 잘 해주시면 얘는 오래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걸 좀 조심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 3개 있는 것 같은데, 만년필은 어쨌든 여러분의 취향이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의 첫 만년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무슨 만년필을 좋아하시는지 무슨 취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만년필 꼭 지혜롭게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